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연휴 관광객이 벌써부터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주는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관광업계는 모처럼 활기가 반가우면서도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갈까 마음을 졸이고 제주도는 구상권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 온 관광객은 2만 8천여 명.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3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 갈 데가 이곳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94 마스크 열심히 끼고. 방역의 비상이 걸리면서 민간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원한 마스크 10만 장을 공항만과 다중이용 장소 등에서 나눠주며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연휴가 채 시작되기 전부터 관광 행렬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주요 관광지는 북적이는 상황. 상인들은 모처럼 느껴지는 활기가 반가우면서도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뭐 확진자가 돌아다니니 그게 걱정이죠. 네, 확진자분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문도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호텔들도 발열 증상이 있는 이용객을 거르기 위해 입구에서부터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합니다. 건물 내외부의 방역을 마치고 투숙객들에게도 방역 수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7.5도 이상이 되면 일단 10분 정도 잠시 좀 대기를 시켜 다시 한번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지정병원, 저희가 호텔하는 한라병원이라든지 지정병원의 손님을 이송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초강수 행정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입도 과정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된 경우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격리 비용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진단과 치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열흘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적 유흥시설들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제주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유흥시설 영업을 중지함에 따라 제주적 유흥시설과 직접 판매 홍보관 등 1,379곳의 영업이 중지됩니다. 제주도는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과 게스트하우스의 3인 이상 집합 등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초중학교에서 3분의 1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만 등교하고 중학교는 1개 학년만 등교하게 됩니다. 연휴 기간 다른 지방을 방문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시민들의 공원을 개발 사업자에게 넘겼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시 건입동 중부근린공원. 축구장 30배 면적의 공원인데 사업자는 이 가운데 20% 부지에 15층짜리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도피와 교통 처리 문제 등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심의가 열렸습니다. 사업자 측은 아파트 층수를 줄이고 진입로 차선을 늘렸고 심의위원들은 공원 이용 접근성과 공공기여 방안을 높이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원 시설을 사유하는 것을 저희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 공원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오둥봉 공원에 이어 중부공원까지 도심 속 대규모 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 사업이 잇따라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던 공원을 개발 사업자에게 넘겨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제 일몰제 이후에 이제 공원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나중에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차선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둥봉 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경관 심의와 교통 심의, 재해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까지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행정에서 심의를 서두르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공항 기상 레이더 기지 사업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오늘 제주시 본계동 명도암의 사업 부지를 현장 방문한 결과 높이 32m의 건축물이 생기면 경관 훼손 우려가 너무 크다며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항 레이더 기지는 명도암 마을 3,000제곱미터 국유지에 공항 기상 관측을 위한 높이 32m의 기지를 짓는 사업인데 전자파 발생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올해 역대급 긴 장마에 태풍까지 따르면서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창 익어갈 감귤들이 터지고 갈라지며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마늘 농가들은 잦은 비에 파종도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감귤들이 터진 채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터지고 갈라진 감귤들이 떨어져 악취를 풍기며 썩어갑니다. 올해 49일이나 이어진 장마에 8월 말부터 열흘새 태풍 3개가 잇따르면서 감귤 과육이 빠르게 수분을 흡수해 커지면서 껍질이 찢어지는 열과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열과 피해가 감귤나무 한 그루당 적게는 3%, 많게는 20%씩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귤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과 피해가 제법 많이 생기고 지금 보시다시피 타이팩도 밑에는 다 지금 열과된 후에 다 썩어서 떨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처리하는데도 그렇고 수확량도 그렇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이딴 태풍과 잦은 비에 마음을 졸이는 건 마늘 농가도 마찬가지. 여름부터 파종 시기를 준비하던 농가들은 아직 파종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늘은 흙이 완전히 말라야 파종을 할 수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파종 시기도 늦고 인건비를 돈 더 주면서 빌려고 해도 사람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키로수가 적게 나고 알맹이는 한꺼번에 크되 무게가 안 나가지고 탄탄하지 못해갖고. 역대급 장마와 이딴 태풍이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오후 열린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학생들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는 의원들의 과잉 중복 자료 요구로 지방 공무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제도 시행 취지를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벌이는데
제주도는 대상 지자체에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종일 쾌청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종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일교차가 5도에서 6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한편 모레까지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너울에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거나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올 걸로 예상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 20도, 서부와 남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부 25도, 북부와 동부, 남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제주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61살 조모 교수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상담을 핑계로 제자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 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조 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특산 어종인 벤자리 치어가 제주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수정란 분양으로 100일 동안 키운 새끼 벤자리 6만 마리를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표선면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치어는 앞으로 3년 정도면 25cm 이상 크기로 자라 어획할 수 있는데 벤자리는 횟감으로 인기가 높아 선호도가 높은 제주 특산 어종입니다. AI와 드론 기술을 활용해 월동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국비 16억 원 등을 들여 드론으로 월동작물 재배지를 촬영한 뒤 AI로 재배 면적을 자동 탐지해 생산량을 예측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농작물 수급 조절을 통해 산지 폐기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이 잇따름에 따라 제주도가 자치경찰단과 함께 특별 단속팀을 구성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상에서 설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시키거나 지난 16일 이후 유통 금지된 풋귤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팀은 극조생 주산 지역의 점검을 특히 강화하고 드론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버스도 감축 운행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격주 등교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 다음 달 5일부터 29개 노선에서 버스 42대를 감축 운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